철새가 떼지어 날아오는 때는 4, 5월이다. 올봄 서해안 만경강 하구에 도래한 철새들 가운데는 도요 물대새류가 가장 많다. 어디서 어떻게 날아왔는지 도요새 이동 경로는 많은 부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서해안 갯벌 곳곳에서 발견되는 노란 꼬리표를 단 도요새. 노란 꼬리표가 도요새 이동의 비밀을 밝혀줄 단서가 될 것이다. 한여름 호주 해안가. 우리는 매년 이맘때면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오는 도요새를 찾아보기로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북서부 80마일 비치. 이미 오래전 도요새 도래지 중에 가장 중요한 월동지로 알려진 곳이다. 도요새 연구를 위해 월동지 호주에는 매년 도요새 네트워크 10여 개국의 회원국 연구자들이 모여든다. 본격적으로 포획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도요 무리가 내려앉는 지점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 위장막을 설치한다. Good. 우선 화약을 넣은 철제봉을 모래사장 깊숙이 심는다. 철제봉이 든 관은 위장막 안 전선으로 연결되어 발표하면 철제봉이 날아가 그물이 펼쳐진다. 포획 준비 작업은 만조 시간 2시간 전에 서둘러 끝마쳐야 한다. 그물망 발사 설치 작업이 끝나면 도요새들이 낯선 물체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개로 위장한다. 도요새 연구를 위해 도요새 네트워크 회원국에서는 가락지를 부착하는 방법을 이용해왔다. 많은 수의 도요새를 포획해 가락지를 달수록 도요새가 서식하는 지역에서 재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도요새들이 내려앉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조사자들의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그물을 발사하는 순간. 포획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물 주위에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긴박감이 감돈다. Okay, the twinkling cars then are going off to the south and to the north. 호주 북서부 해안은 80마일에 이르는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어 포획을 위한 새몰이 방법이 독특하다. 그물을 중심으로 좌우 2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차량을 몰고 오면 새들이 인기척을 느껴 자리를 옮긴다. 그러면 반대편 차량이 거꾸로 몰고 가 한 지점에 모이도록 유도한다. At the first break, unless there's too many. 3, 2, 1, fire! Good catch. Yep. Yeah.
드디어 발사. 순식간에 도요새들에게 그물망이 덮치고 When you're ready, 1, 2, 3, and a push. 월동지 호주에서의 포획 작업에 참여한 회원 수 35명. 1차 포획 목표량은 200마리다. 호주에서는 수만 마리의 도요새가 무리지어 월동하지만 포획해 밴딩을 할 수 있는 수는 그리 많지 않다. Species, huge variety, curlew sandpipers in large quantity, and great knot. Oh, hell's bell, stop! 물이 들기 전에 그물에서 떼어내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Push the covering material back. Push the covering material back. Move the back up before you move the front up. 한정된 인원이 빠른 시간 내에 그물에서 떼어내기 위해서는 포획 개체수를 무리하게 잡는 것은 금물이다. 자칫 그물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차는 신속하게 그물에서 새를 꺼내 종별로 보관함에 넣는다. 월동지까지 어떻게 이동해 왔을까?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포획 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체중 변화를 체크하는 일이다. 월동지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도요새는 몸무게가 10%는 줄어든다. 가슴에 털이 검은색이면 번식이 끝난 성조. 주로 성조가 먼저 월동지에 도착해 털갈이를 시작한다. This is quite good example for two generations of the species. This bird is a second-year bird, staying here 1 year about, and then the wing, inner wing is very warm here, and they replace the outer. 유주의 several 날개는 feathers. 깨끗한 반면에 In this time, 몇 해 걸쳐 two 이동한 feathers 성조는 being 그만큼 used. 날개의 마모가 But 심하다. inner is very warm. 58. 밤이면 또 다른 포인트를 찾아 이동. 그렇게 월동지에서의 포획 조사 작업은 보름간 계속됐다. 도요새는 국가 간 자유로이 이동하는 철새다. 어디에서 날아와 어디로 날아가는지 그들의 이동 경로를 밝히기 위해 도요새 연구는 국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Okay, father and daughter. 지난 96년 도요새 네트워크가 결성된 후 오로지 도요새만을 쫓아다닌 사람들. 어느새 국경을 초월해 친구가 된다. 5km 간격으로 포획 장소를 옮겨 80마일 비치에서만 5군데. 포획 조사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국에서 가락지를 단 도요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은 도요새 네트워크 회원국으로 처음 참가했다. 50여 종에 이르는 도요종 중에서 호주에서는 중형종에 속하는 뒷부리 도요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 뒷부리 도요 한 마리를 그물에서 꺼내는 순간 다리에서 반짝이는 금속 가락지. 한국에서 가락지를 단 뒷부리 도요였다. 보름 동안 포획한 개체 수는 2만여 마리. 그중에서 한국에서 가락지를 단 도요새는 단 한 마리였다. 1184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단 이 뒷부리도의 링을 호주에 와서 발견하니까 정말 정말 기분이 좋네요. Yes, that's the Korean one. 040 06058. A Korean Terex sandpiper, the first foreign banded bird we've caught this time. 97년 9월 군산 만경강 하구에서 방사한 뒷부리 도요를 98년 8월 호주에서 재발견했다.
지금까지 뒷부리 도요를 포함해 8종의 도요새가 한국에서 호주로 6,140km를 이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도요새 이동 경로 연구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유색 가락지를 다는 것인데 나라별로 가락지의 색깔이 다르다. 호주는 노란색, 한국은 흰색과 오렌지색, 일본은 흰색과 청색 가락지를 다는 것이 국가 간의 약속이다. 금속 가락지를 다는 것보다 색깔 표시를 하는 것이 재관찰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락지 표시를 한 후 다시 방사하고 나라마다 모니터링을 하면 이동 경로뿐 아니라 도요새의 상태도 하나씩 밝혀질 것이다. 8월부터 3월, 호주 북서부에서 월동한 도요새의 긴 겨울나기가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호주에서 노란색 가락지를 단 도요는 과연 어디에서 또다시 발견될 것인가? (4월 14일) 도요새 네트워크로부터 호주를 출발한 도요새가 한반도 서해안 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팀은 그곳으로 향했다. 호주에서 월동을 마친 도요 무리가 통과하는 길목. 만경강 하구에서 우리는 10만여 마리의 도요떼를 만났다. (6,000km가) 넘는 길을 날아온 탓인지 막 도착한 도요들은 먹이를 먹는 데 여념이 없다. 먹이 탐색이 한창인 큰 뒷부리 도요. 다리에 노란색 가락지가 눈에 띈다. 호주에서 출발한 뒷부리 도요가 옥구 염전에 중간 기착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도요새 연구를 시작한 것은 지난 93년 환경연구원 조류연구실을 중심으로 도요새 이동 경로 추적을 계속해오고 있다. 갯벌에서 50m 떨어진 위치에 그물망을 설치한다. 만경강 하구는 호주 갯벌과는 지형상 차이가 있다. 염전을 끼고 있어서 만조 때는 염전에서 휴식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갯벌에서의 포획 작업은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 어둠 속에 이동하다가 그물에 걸린 도요를 포획하기 위해서다. (30여 개의 그물을 설치해서 3일 동안 포획한 도요는 120마리. 망 어디 있습니까? 네, 요거 좀 넣어주세요. 링은 어느 분이 나시죠? 이한수 박사님 같아요. 날림이 있네. 포획된 도요에 유색가락지를 부착하기 전에 일단 도요 새들의 몸무게를 재고 몸 길이, 날개의 손상 정도, 부리 길이 등을 측정한다. 72.65 (93년부터) 지금까지 총 2천여 개체의 가락지를 부착했다. 가락지를 부착한 종 중에 가장 많은 수의 도요종은 뒷부리 도요다. 전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넓적부리 도요도 만경강 하구에서 발견됐다.
헬빌 45.0. 이 도요는 넓적뿌리 도요입니다. 이거는 그 점도요처럼 크기가 가장 작은 도요인데요. 뿌리 끝이 이렇게 그 주걱 모양으로 이렇게 넓게 생긴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쪽 그 동북아시아 지역에만 그 국한돼서 그 통과를 하는 종이고요. 그 전 세계 개체고는 지금 약 5천 마리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희귀종입니다. 이쪽 그 만경강 하구 지역은 지금까지 그 조사를 통해서 넓적뿌리 도요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뒷뿌리 도요는 월동지에서 출발할 당시 평균 몸무게가 115g,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가 71.5g이다. 6,140km를 이동하는 동안 40g 이상 체중이 줄었다. 한쪽 날개가 부러진 민물도요. 장거리 여행 중에 역풍을 만나거나 착지를 잘못해 상처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다. 도요가 한국, 호주 간에 이동한다는 사실은 유색가락지로 확인했지만 취재팀은 보다 정밀한 이동 전략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일본 야생조류연구소에서는 3년째 인공위성 추적 장치로 도요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인공위성 추적은 도요새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使えるデータを選べるから渡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非常に広い範囲の水鳥たちの渡りのルートの調査といったものができて、その結果に基づいて国際協力の調査ですね、というのがどんどん進められていく。逆にそういった調査が行われないと渡り鳥の保護というのが進められない。その非常に基礎となる調査結果がこの人工衛星の追跡。 10년 전만 해도 100g짜리 발신기로 학이나 백조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지만 도요새 몸무게 4%를 넘지 않는 소형 발신기를 개발해 20g짜리 위성 추적 장치를 다는 데 성공했다. 몸무게가 1kg 정도 나가는 알락꼬리 마도요의 추적 장치를 달아 호주에서 한국까지 얼마나 걸려서 어떤 경로로 왔는지가 밝혀졌다. ヨツさんが調査したところじゃないの？行ってますよ。この湖でね。それがウディルで、ウディルのもうちょっと。鶴はあの時は、ここからこっちが抜けてきたんで。直接渡ったのか、それともこういうような形で渡ってこちらに到達しているのかはちょっとわからない。 호주에서 파푸아 뉴기니아까지는 신호가 불규칙적이다가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홍콩까지 6일 동안 4,210km 이동, 중간 기착지 한국까지는 1,212km를 8일 동안 이동했다. 호주 북서부에서 출발한 도요새는 한국 갯벌에서 쉬어가지만 호주 동부에서 출발한 도요새는 일본을 경유한다. 도요새가 도래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갯벌은 홋카이도나 동경만을 포함해 4군데가 있다. 일본 야생조류 연구소에서는 환경청의 지원을 받아 매년 도요새 이동 경로를 연구해 오고 있다. 일본은 호주와 러시아 간 철새 보호 조약을 체결, 도요새를 공동 연구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갯벌의 도요새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오케이. 70년대 이후 일본은 간척과 개발로 많은 갯벌이 파괴되어
파란색과 흰색 가락지를 단 도요새를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호주에서 출발하여 번식지로 북상하는 길에 처음 만나게 되는 중간 기착지로 전 세계 도요 집단의 50% 정도가 한국 갯벌에 도래한다. 중간 기착지로 한국의 갯벌을 더 많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갯벌은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 9m까지 높고 수심이 낮다. 황하를 비롯해서 한강, 금강 등으로부터 점토와 영양분이 충분한 강물이 서해로 흘러 새들에게 훌륭한 먹이 공급처가 된다. (4, 5월이면) 갯벌에서 서식하는 게, 조개류, 홍합, 개치렁이 같은 저서 생물의 활동이 왕성할 때다.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도요새가 중간 기착하는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이동을 막 해와서 우리나라 갯벌에 도착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먹이를 먹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더라도 좀 경계를 덜하고 먹이 먹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도요새들은 갯벌에서 이동에 필요한 지방분을 섭취한다. 알락꼬리 마도요는 특히 게를 선호한다. 다리부터 떼어내고 몸통을 한 입에 삼킨다. 중간 기착지에서 지방분을 많이 섭취하는 이유는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될 뿐 아니라 번식지에 도착했을 때 식량이 부족해도 며칠은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부리 도요나 큰 뒷부리 도요, 알락꼬리 마도요 같이 부리가 긴 도요종은 갯벌 깊숙이에 있는 먹이를 잡아먹는다. 부리가 짧은 민물도요, 흰물대새, 개꽁 같은 소형종들은 갯벌 표면에서 먹이를 낚아채는데 먹이를 먹을 때 행동이 민첩하다. 모양도 다양하고 또 몸의 크기도 도요새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거는 갯벌이라는 한정된 똑같은 장소에서 서로 경쟁을 피하면서 조화롭고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한 생물들의 전략이고 또 진화인 것입니다. 도요새는 갯벌 습지 생태에 가장 알맞게 진화한 조류다. 갯벌은 해양 생물의 60%가 산란하는 장소이자 서식처로 도요새의 먹거리가 풍부하다. 갯벌의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환경 지표 도요새. 많은 개체 수의 도요새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갯벌의 생명력을 말해주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물새 보호와 갯벌 습지 보호를 위해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 람사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갯벌 습지를 람사 사이트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해 둔 상태다.
우리나라 갯벌은 람사 협약의 보호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도요새의 개체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기 때문이다. 서해안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에는 어류 230종, 게류 193종, 새우류가 74종, 조개류가 58종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갯벌의 면적이 30% 감소, 간척, 매립으로 그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가장 많은 수의 도요새들이 도래하는 만경강 하구 습지가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 갯벌은 국제 조류 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소다. 갯벌이 생명력을 잃으면 도요새는 길을 잃고 말 것이다. These sites support combined possibly 20 or 30% of the flyway population of about 18 or so of key tidal flat dependent shorebirds. You lose these sites, the populations are going to be very significantly negatively impacted. 도요새는 우리나라 서남 해안 8개 지역 갯벌을 중간 기착지로 삼는다. 봄철 북상 중인 마도요 수천 마리가 남양만에서 관찰된다. 아산만에서 눈에 띄는 도요는 뿌리가 길고 아래쪽으로 굽은 알락꼬리 마도요가 주종을 이루고 큰 뒷뿌리 도요보다 몸집이 약간 작은 뒷뿌리 도요가 동진강 하구에서 많이 발견된다. 몸 윗면이 회색의 붉은 무늬를 띤 붉은 어깨 도요가 만경강 하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도요새가 한국에 도착해서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까지 머무는 동안 취재팀은 본격적으로 도요새들의 생활을 관찰하기로 했다. 염전에서 오랜 시간 휴식을 취한 도요새는 한낮에 공중시호를 펼친다. 도요무리가 일사불란하게 비행을 시작했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만의 질서와 지휘체계가 있는 듯이 보이나 무리를 이끄는 대장이 있거나 특별한 신호체계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사실은 없다. 도요새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진기한 광경이다. 온통 도요새들로 까맣게 메운 옥구 염전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나타난다. 매 한 마리가 사냥감을 찾아 도요무리 속을 누비고 도요무리는 경계음을 내면서 비행을 계속한다. 특히 작은 도요들에게 매의 출현은 반가울 리가 없다. 매나 새호리기 같은 맹금류는 이맘때쯤 도요새의 천적이다. 도요새는 옥구에 머무는 동안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을 만난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리가 짧은 소형종들은 서둘러 염전으로 몸을 피한다. 갯벌에서 먹이를 먹는 데 열중하다가도 만조되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염전으로 자리를 옮긴다. 염전에서는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한다. (4월 28일) 도요새들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 목욕을 하고 털을 고르는 도요새.
이동 전 마지막 몸단장을 서두른다. 한 발로 서고 부리를 몸속에 파묻는 행동은 이동 직전에 보이는 습성이다. 신체 노출을 최대한 줄여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 최종 목적지 번식지로 가는 길에는 바람의 방향이나 속도 등 변수가 많다. 도요새가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어슴풀의 해질녘을 택한다. 취재팀이 도요새의 이동 루트를 추적하는 중에 일본 야생조류 연구소로부터 인공위성으로 알라꼬리 마도요가 지나가는 신호가 왔다는 연락이 왔다. 화면 액션 말입니다. 보면 두만강. 한국을 출발한 도요새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신호가 들어온 지점은 두만강 주변. 최종 목적지 러시아로 향하는 길목. 취재팀이 러시아에 도착한 날은 지난 5월 24일. 벌써 황새는 번식을 마치고 새끼 양육이 한창이다. 끝없이 펼쳐지는 습지대에서 과연 번식 중인 도요새를 발견할 수 있을까? 취재팀은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로 흐르는 아무르강을 건너 킨간스키 자연보호구역으로 향한다. 킨간스키 초지 한가운데는 새 관측소가 있다. 관측소에 올라가 도요새들이 날아다니는 위치를 먼저 확인하기로 했다. 취재팀은 킨간스키 자연보호구 연구원 안토노프와 동행해 둥지인 것처럼 보이는 몇몇 지점을 찾아 초지를 누비기 시작했다. 뜻밖에도 처음 발견한 둥지는 불에 탄 채 널브러져 있었다. Курли Нест. Мы можем видеть гнездо кроншнепа, которое было уничтожено пожаром, видимо, в конце апреля. 도요새는 마른 풀들이 시작하는 곳에서 10m가량 떨어진 건조한 땅에 둥지를 튼다. 이 지역은 마른 풀숲과 습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트랙터로밖에 이동할 길이 없다. 두 번째 발견한 둥지는 비어 있었다. What nest? Ну, он прилетел. 누군가 번식지를 침범했다는 걸 느꼈는지 알라꼬리 마도요 한 마리가 경계 비행을 한다. 도요새는 자신의 둥지를 침범하는 적에 대한 경계가 삼엄하다. 어미새가 경계를 늦추고 둥지로 돌아갈 때 발빠르게 뒤따라가야 둥지를 확인할 수 있다. 번식지에선 워낙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도요새 수도 많지 않다. 드디어 둥지 발견. 인기척을 느낀 어미새가 한참 동안 둥지 주위를 맴돈다. 이미 두 마리는 아래서 깨어나 어미를 기다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요새는 4월 말경에 번식지에 도착해 5월 중순부터 짝짓기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미 한 둥지에서는 새끼가 자라고 있었다. 올해는 겨울이 길어서 번식이 늦을 거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도요새의 이동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호주 북서부에서 월동한 도요는 한국에서 에너지를 보충해서 러시아 킨간스키로 가거나 호주 동부에서 출발 러시아 캄차카로 이동하는 경로다. 이제 포획 조사를 위해서는 아직 부화하지 않은 둥지를 찾아야 한다. 둥지 추적 3일 만에 알을 낳은 지 얼마 안 된 둥지를 발견했다. 번식제에서는 낚싯줄을 이용해 도요새를 포획한다. 포획을 위해서는 알을 품기 위해 둥지로 돌아오는 어미새를 기다려야 한다. 낚싯줄로 둥지를 감싸고 위장막 안에서 관찰하다가 줄을 잡아당겨 잡는다. 보통 암컷과 수컷 두 마리가 같이 둥지를 지키는데 맹금류 같은 천적이나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초지를 태워 둥지를 잃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위험은 없다. 둥지가 안전한가를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둥지로 들어오는 알락꼬리 마도요. 알락꼬리 마도요는 한 번에 4개 알을 낳고 보통 30일 동안 암컷이 알을 품는다. Yes. Ay. 안심하고 알락꼬리 마도요가 알을 품으려는 순간을 포착, 포획에 성공했다. 러시아에서는 빨간색 가락지를 달고 인공위성 추적 장치도 함께 달았다. 북반구의 겨울이 찾아오면 도요새는 또다시 내려갈 준비를 한다. 5월에서 7월 번식기의 도요새들에게 러시아 초지는 풍부한 먹이를 제공한다. 번식이 끝날 무렵이면 번식지는 다시 삭막해진다. 도요새들의 먹잇감인 곤충이 동면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월동지를 향해 내려가는 도요새는 어떤 경로로 월동지까지 갈 것인가? 아직까지는 올라오는 루트와 내려가는 루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이다. 도요새는 올여름 길고도 험난한 1만 킬로미터의 여행을 다시 시작했다. 철새 중에서 가장 장거리를 이동하는 도요새. 도요새 네트워크의 연구를 시작으로 도요새의 이동 비밀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이동 경로 중 중간 기착지로 우리나라 서남 해안 갯벌에 보름간 머물러 간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도요새의 삶의 터전은 갯벌이다. 도요새의 운명은 살아있는 갯벌에 달려있다. 갯벌이 사라지면 도요새의 1만 킬로미터 여정도 끝나고 말 것이다.